안녕하세요. 쥐콩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초등임용고시 대비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해드리는 동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내가 벌써 임고생이라니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재생한 현역분들도 계실 것이고 재수 및 N수생분들도 계실 겁니다. 임용고시라는 것이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100명의 사람들마다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그런 정답이 없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무작정 인강만 듣고 복습만 하고 하면서 꾸역꾸역 공부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인강만 밀리지 않고 듣고 간간히 복습하는 것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물론 저의 영상도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몇 가지 팁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 임용고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마라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장기 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험기간처럼 벼락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치지 않고 1월부터 11월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을 봐도 그렇게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목표에 정진하면서 준비를 한 친구들이 합격도 하더라고요. 따라서 막 이것저것 외워야지 하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시험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쉬는 날을 많이 만들지도 않아야 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도 말고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일단 2019학년도 경기 초등임용고시에 합격했고요.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0.25배수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눔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요. 질문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 하면 진짜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알 수 있듯이 초등임용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에요. 저는 2019학년도 경기 초등임용 당시 교육과정과 논술을 합해서 78점을 맞았는데요. 이게 그때 성적으로 0.1배수 성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득점을 했었는데 이 비결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숲보다는 나무를 봤어요. 이게 원래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보통 임용고시를 준비를 할 때 나무보다는 숲을 봐라, 좀 큰 덩어리들을 파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좀 지역적인 부분들까지 다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것들이 오히려 흥미로운 경우도 있었고 뭔가 강사가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아예 안 봤다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되게 세세하게 막 파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큰 덩어리들을 파악을 하는 건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셨으면 좀 강사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 세세한 내용 이런 것까지 다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권화를 하지 않았어요. 단권화라는 게 뭐냐면 이 방대한 초등임용고시의 내용들을 자기만의 어떤 내용들로 추리는 그런 과정이 단권화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론이 30페이지가 있다면 그것을 4페이지, 5페이지 정도로 줄여가지고 핵심만 뽑아가지고 다시 재가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임용고시 처음 공부하던 1월부터 마지막 10월 말까지 계속 원본으로 봤어요. 지도서 같은 것도 수학 지도서, 과학 지도서 이런 거 다 지도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했거든요. 오히려 단권화를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세하게 다 파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끝까지 원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쓸데없이 근자감이 좀 높았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왠지 자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진짜 합격하고 나서 엄청 높은 성적으로 합격해가지고 막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후배들도 도와주고 학교에서 특강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지금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뭔가 좀 그런 긍정적인 방향의 자기 암시 같은 걸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공부 시간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월별 공부 시간이에요. 지금이 1월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몇 시간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지금은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하셔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정도? 그래서 이 2시간에 강의를 들은 것을 복습을 한다든지
그것을 재구조화해가지고 뭐 거울을 보면서 설명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하면서 그 2시간을 하시면 되고요. 뭐 2월이 되면 3시간, 3월이 되면 4시간, 4월이 되면 5시간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도 실제로 그걸 지금 지켰는지 당시에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썼던 플래너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리훈이라는 회사의 다이어리를 썼는데 지금 제가 제 얼굴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12월부터 저는 공부를 했는데 보면은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공부 시간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암기펜인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흰색으로 지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거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칠 때 되게 신중하게 치셔야 돼요. 하얀색으로 다시 이렇게 그거를 칠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2개 같이 있고 여기 뒤에는 이제 이게 초록색 종이잖아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가리고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서로 보색 관계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초록색 종이 갖다 댔을 때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암기펜을 칠할 때 눈이 그걸 보면서 유출을 하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영어 교육과정 원문을 칠해놓은 건데 다 을를 뭐 와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조사를 보고 유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의 같은 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받침이 있든 받침이 없든 무조건 의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파벳의 경우는 시옷 받침이니까 은이잖아요. 그죠? 받침이 있으니까. 근데 받침이 없으면은 는이고 이런 게 되게 저는 아웃풋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는이면은 뭔가 앞에 글자가 받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조사까지 다 형광펜을 치고 조사까지 다 암기펜을 치고 이제 그 위에다가 그 조사가 뭔지만 이렇게 써놓는 방식으로 칠을 했습니다. 이러면 진짜 눈이 그거를 보고 대충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쓰실 텐데 아웃풋을 할 때 문서 대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부터 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한 7, 8월부터 막 백지아웃풋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서 원본 문서랑 대조를 하면은 그 틀린 부분이 어딘지 잘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한창 달릴 시기에 이 문서 대조 기능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마다 다른 색 글자로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복습을 할 때는 빨간색 펜으로 복습을 했고 2번째로 복습할 땐 파란색 펜, 3번째로 복습할 땐 보라색 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너무 모른다. 그럼 그런 부분에는 막 형광펜으로 엄청 진하게 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에서 꿀팁이 Alt-C인데요. 이게 서식 복사 단축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화면에 실제로 공부했던 스제트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스제트가 뭔지는 여러분이 초등 임용고시 카페에 쳐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뭐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이런 문서를 스제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선생님의 닉네임인데 그게 아예 고유 명사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스제트라고 하는데 쭉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뭐 형광펜이 쳐져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요거를 서식 복사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식이 맑은 고딕 10 에다가 빨간 글씨 이런 건데 그거를 일일이 매번 바꾸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lt-C를 해놓고 바꾸면 정말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내가 지아바라가 옥수수인 거를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옥수수도 이제 빨간 글씨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빨간 글씨로 하려면 이거 뭐 진하게 하고 크기 키우고 이러기가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복사를 하고자 하는 서식에다가 Alt-C 누르시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해서 누르시면 복사가 됐고요. 이제 그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블록을 씌워놓고 Alt-C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물이 독립변인인 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서식 복사했으니까 Alt-C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컴퓨터로 쭉 보면서 막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유성생식을 내가 몰랐어.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그래요. 엄청 빠르죠? 솔직히 Alt-C만 누르면 이렇게 딱 바뀌니까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Alt-C 진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컬러 인쇄를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집에 프린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컬러 인쇄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복사집에 갔어야 됐는데 솔직히 임용고시생한테 거기 갈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인터넷 제본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또 혼자 하기에는 너무 소량이고 하니까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인터넷 제본 업체에다가 맡겼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술 작품집.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봤다고 해서 막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해야 될 일도 있을 때 그런 자기가 열심히 만든 단거나 자료라던가 좀 컬러로 되면 보기 좋을 만한 그런 자료들 같은 거를 인터넷 제본 업체에 모아가지고 맡겼던 것 같아요. 물론 혼자 공부하신 경우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무리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인강 다 듣고 계시죠? 인강 꿀팁은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 강사님을 되게 사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나 이 강사 진짜 좋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소 때 백구를 들었는데 진짜 두 분 다 전 너무 좋아했거든요. 백승기 구자경 선생님을 아주 진짜 뭐 사생팬 정도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노량진이었는데 제가 합격하고 나서 백승기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었어요. 지금 이게 제 얼굴이고 이게 백승기 선생님이시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친구도 충청북도 수석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있어서 어플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휴대폰 어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어플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인데요. 저는 공스타그램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제가 뭐 일어나는 시간, 공부 마치고 자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자기와의 약속이 만들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항상 7시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올렸으니까 내일도 7시에 일어나야 해. 뭔가 이런 루틴이 생겨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면 타임스탬프 이용하셔서 인증샷 남기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공스타에 올리지 않더라도 스터디원들하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이런 루틴 만들기에 정말 좋은 어플입니다. 그 다음에 퀴즐렛이라는 어플도 있는데요. 이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퀴즈를 만들어 놓고 아웃풋을 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국어과 역량 6가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퀴즐렛을 통해서 입력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아웃풋을 할 때 좀 더 체계화된 그런 아웃풋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몇 개가 틀렸고 몇 개가 맞았는지도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퀴즐렛의 그 프로그램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쓰진 않았는데 주변에 동기들 보면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플도 되게 유명하죠. 포커스 타이머라는 어플인데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매일매일 몇 시간 몇 분 공부했는지 체크를 해주는 어플입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깔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습관 형성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사고구술법으로 풀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구술법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한 거를 다 말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때가 많았으니까 말하면 민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썼어요. 저의 사고 과정을 다 쓰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힐레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 반힐레의 기하사고 수준을 다 이렇게 썼어요. 막 내가 아는 기하사고 수준은 뭐뭐뭐인데 이 중에서 이것은 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뭐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사고 과정을 다 쓰니까 조금 훨씬 오래 걸렸죠. 남들이 1시간 걸릴 거 진짜 3시간에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뇌 속에서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뭐 오래 걸리기는 했어도 그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꿀팁은 내 문제 해결 과정을 다 사고 구술, 뭐 사고 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브레인 라이팅? 그런 기법으로 풀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사소한 꿀팁인데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할 때 그 교재가 보통 되게 얇아요. 그래서 필기를 앞장하면 이제 뒷장이랑 앞장 둘 다 필기가 돼 있으면 종이가 되게 이렇게 막 볼록한 부분하고 오목한 부분이 너무 도드라진다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저는 싫어가지고 필기할 때 종종 그 OHP 필름 같은 거 이렇게 대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종이가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요철이 생기지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다음 꿀팁은 비주얼 싱킹인데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강의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학 교과 교육론인데 극단적 교수학적 현상이 되게 명칭이 헷갈리는 거예요. 메타인지 이동, 형식적 고착, 토파즈식 외면치레, 조르단식 외면치레 이렇게 있는데 요거 외우는 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꿀팁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한 7, 8월쯤 되면 기본이론 강의도 끝나고 강론 강의도 거의 끝나 있을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의고사 많이 푸실 건데 모의고사 풀 때 완전히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푸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임용고시 시험장은 완전 떨리고 춥기도 하고 막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따라락 앉아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를 풀 때 되게 그런 거를 신경 써서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그 시험장 소음을 활용을 했어요. 그 뭐라고 치면 나오냐면 100분 시험장 소음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제가 워낙에 뭐 옆에서 콧물 훌쩍훌쩍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좀 신경이 쓰이고 막 삼색펜 딸깍대는 소리라던가 뭐 이렇게 책장 막 휙휙 넘기는 소리 그런 소리에 진짜 민감한 편이어서 엄청 걱정했는데 이렇게 연습을 평소에 해 버릇하시면은 실제로 시험장 가면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문제에만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시험장을 재현해 놓은 그런 영상 같은 거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영상에 따라서 뭐 시험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시험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이런 그 나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멘트? 그런 거 해주시는 영상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임용고시 시험 보실 때도 그렇게 감독관 분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예 시간 계측이 되는 영상을 틀어놓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터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대면 스터디를 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스터디를 많이 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너무 또 막 5시간, 8시간씩 진짜 줌 어플에다 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좀 체력 소모가 크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스터디 오프라인, 그러니까 너무 스터디 많이 달리시지 말고 루틴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한 거 체크하는 정도? 만약에 2시간을 공부를 했으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공부한 내용 서로 중요한 것만 물어보는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초반부터 그러면 좀 지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전화로도 스터디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동하는 시간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해서 4학년 때 통학을 했었는데 이 시간에 30분이 걸렸나? 아무튼 되게 집하고 학교가 멀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전화로 아웃풋 스터디를 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2차 준비할 때도 영어 면접이 있었는데 그 영어 면접 하면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스터디하는 경우에는 뭐 물론 집에서 앉아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동 시간조차 좀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런 전화 스터디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썼으니까 이 글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쥐콩쌤 되겠습니다. 안녕.